안녕하세요. JB 강의실의 존형입니다. 이제 이어서 옥내 소화전 설비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시험에 반드시 그 수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반드시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방수량이 분당 130리터인 걸 아셔야 되고, 그 5개 소화전 같은 경우는 350리터입니다, 분당.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수압은 옥내는 0.17부터 0.7 메가파스칼 이하고요. 옥 외에는요, 0.25 메가파스칼부터 0.7 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요거를 같이 요 옆에다 써갖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리하는 노트 있으면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개통도는 꼭 외워두십시오. 옥내 소화전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뭐 지하 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 탱크가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옥상 수조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원의 계산이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29층까지는 2.6 톤이죠. 세제곱미터는요 톤이에요. 이제 요렇게 이제 부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톤이 되는 거기 때문에 2.6톤이라고 하겠습니다. 2.6톤이고요. 30에서 49층은 5.2톤이고요. 그러니까 5,200이죠. 그 다음에 그 50층 이상은 7,800입니다. 7.8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우실 때 어차피 우리가 요거를 외우잖아요. 방수량을 외우기 때문에 방수량 곱하기 29층까지는 20분을 버티는 거고요. 49층까지는 이제 좀 높으니까 40분을 버티는 거고요. 50층 이상은 60분을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0 곱하기 130 곱하기 20해서 2600이 나오는 거고요. 130 곱하기 40해서 5200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8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요거를 안 해요. 저도. 응? 요거를 시간당 방수량을 알고 있으면 문제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뭐 n이라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n은 이제 영어의 이게 number, 그죠? 뭐 넘버니까 넘버의 n을 딴 거죠. 그래서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무조건 5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개다, 8개다 해도 5개로 계산합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거 뭐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다 제가 뭐 식을 쓰진 않겠지만 2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얘는 이제 최대 설치 개수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20층이니까 20분 이내죠. 왜냐하면 30층 이하잖아요. 그래서 2.6 곱하기 2.6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130 곱하기 20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럼 7.8이 나옵니다. 7.8배. 그래서 7.8m의 세제곱을 써줘요. 그게 톤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제를 드리면 이제 40층짜리인데 그 가장 많은 층의 그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7개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7을 넣고 7.8을 하느냐? 이제 만약에 7.8이 기억이 안 나면 7 곱하기 130리터죠, 분당. 40층이니까 40분 이상 해야 하니까 130 곱하기 40 곱하기 7개라 할지라도 최대 5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26톤이 나옵니다. 26,000리터. 그래갖고 26m의 세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가압 송수 장치.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할 때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제가 나온 것만 말씀드리는데 요거 나와요. 요거 여기에 여기에 가압 송수 장치에서 이제 펌프 방식이 이제 기동 용수압 개폐 장치 나오는데 요거 나옵니다. 요거 가나다라 마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용적이 100리터 이상 가가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용적
안전 밸브, 나는 이제 안전 밸브를 얘기하고 얘는 무슨 역할인가, 과압 방출. 이거 이제 그렇게 해갖고 뭐 요거하고 막 이렇게 막 섞어서 내겠죠. 안전 밸브인데 막 압력 챔버에 물 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트로덕션에서 옳지 않은이라고 나오면 X를 쳐놓으세요. 옳은 거 골라요. 나중에 저도 처음에 시험 볼 때 한두 문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다시 봤는데 이거 왜 내가 잘못 골랐네 이렇게 했죠. 옳지 않은인데 옳은 거 골랐어요. 틀린 것은 아닌 것은 하면 참 좋겠는데 옳지 않은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X, O 잘 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폐 밸브 해놓고 막 과압 방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개폐 밸브가 열고 닫는다는 뜻인데 뭐 압력을 열어서 압력을 방출했다가 뭐 압력을 줄여줬다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옥내 소화전 굉장히 중요하고 가압 송수 장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옥내 가압 송수 장치로 펌프를 사용할 때 옥내 소화 설비 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원칙인데 근데 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소화 설비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고요.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의 소형 대상물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수조가 있으면은 이제 스프링클러도 이제 그 분당 80리터를 물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이제 130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렉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가압송수장 이제 뭐 가압송수 장치를 스프링클러용 따로 만들어야 되고 얘는 이제 얘대로 옥내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대로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 내려가서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시험에 나왔던 건 아니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충압 보조 펌프도 한번 알고 계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60리터다 정도. 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유는 알고 있어야죠. 배관에 정상적인 누수가 생겨서 주펌프가 자전 기동으로 고장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압 펌프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것 이제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가 수조 방식은 자연 낙차 이용, 압력 수조 방식은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압 수조 방식은 불연성 고압 기체에 의해서 가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수조 방식하고 가압 수조 방식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압을 가하기 때문에 가압 수조 방식이고요. 요거는 이제 탱크의 설치 위치가 구애받지 않는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뭐 또 여기 위에 또 압축된 공기를 충전해서 뭐 송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탱크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거는 압력 수조고요. 그리고 불연성 고압 기체에 가압하는 거는 가압 수조입니다. 가압. 그죠? 가압은 가압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잠시만 여기가 또 중요하죠. 후드 밸브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과 흡입 배관 내의 수조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체크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체크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 밸브 여기 나오는데 체크 밸브도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배관 내 유체의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흡입축 배관의 이제 그 말단 그러니까 밑에 끝이든 위에 끝이든 할 때 끝 그러니까 가장 자리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기능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조로 물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 밸브는 배관 내에서 흐르는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관에서 흐르는 것만 제대로 한 방향으로만 잘 흐르게 해주는 거고 후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다시 큰 수조에 물이 다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물질 제거하는 거하고. 개폐 밸브는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이다. 이거가 이제 개념이니까 이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거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에 섞여서 보기로 나옵니다. 뒤에 가면 또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하고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올림 장치. 아까 우리가 봤지만 물올림 장치는요.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만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옥내 소화전 요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물올림 탱크 있죠? 지하수죠? 예. 여기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물을. 그러니까 물올림 탱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저 그림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환배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이제 펌프의 최저 운전 시 뭐 수온이 상승하여 펌프에 무리가 발생하므로 순환 배관상의 릴리프 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치하기 위해 설치한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또 이게 뭔 말이야 이럴 텐데 여기 보면 최저 운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걸 먼저 읽은 다음에 이걸 읽으면 좀 이해가 가요. 이게 그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최상한점이죠. 최고의 상한점으로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한다는 건데, 근데 물 없이 이게 펌프가 빨리 공회전하면 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수온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최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관 내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펌프에 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릴리프 밸브 이것도 같이 하나로 외우면 좋은데 사실 요거를 먼저 읽고 요거를 읽으면 더 이해가 가요. 릴리프 밸브를 이제 열어주면 이제 압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온 상승을 방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릴리프 밸브를 읽어보고 이걸 다시 읽어보시면은 요걸 읽고 요걸 읽고 요걸 읽는 게 이해가 가요, 사실은. 그래서 배관의 압력이 릴리프 밸브에 설정된 압력 이상이 되면 밸브 캡을 지지하고 있는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 열리면서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 과압을 방출해서 펌프 내의 최저 운전 시 공회전에 의한 수온 상승을 방지하는 설비이다 이러잖아요. 어쨌든 뭐 그 배관에 이제 이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펌프에서 이제 기계다 보니까 고온이 되면 어느 정도의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무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수온 상승을 막아준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릴리프 밸브가 이제 그거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고요. 이제 순환 배관 안에 그 릴리프 밸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환 배관은 근데 여기서는 시험이 나왔어요. 순환 배관 같은 경우는 순환 배관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순환 배관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신기하고 동일한데 설치 기준이요. 이거는 이제 수평거리. 아까 소화기는 보행거리라고 했죠. 작은 거는 소형은 20이고 대형은 30이다. 30m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방수구는 이제 수평거리가 25m 되게끔 이제 그 간격으로 설치를 해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한번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죠? 25m 간격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 보시면 이것도 소화기하고 똑같죠? 소화 설비하고 똑같죠? 얘가 소화 설비니까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 그쵸?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소화기도 마찬가지고요. 호스는 구경이 40이고요. 이거 옥내잖아요. 옥외는 65입니다. 옥외는요. 그리고 이제 그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25mm, 25mm이고요. 여기 이제 또 표시 및 표지반에 이거 외국어 병기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 161페이지로 가면
일단 요거 중요하니까 요 박스 한번 보고 갈게요. 요 박스 우리가 이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옥리 소화전 설비 점검인데 여기는 이제 최상층에서 이제 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상층이 이제 소화전 이제 펌프하고 제일 어 멀잖아요, 위치가. 그리고 가장 위이기 때문에 거기가 압이 제일 약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방수 시간을 이제 3분을 재는데 이제 방수 거리 측정이 이제 뭐 이론상은 17m 정도 나와야 되지만 이제 8m 이상이 되면 왜냐하면 저항도 있고 저항값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8m 이상이 되면 되고요. 옥내 소화전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수압 측정 시 0.17에서 0.7메가파스칼이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0.17만 피토 게이지로 재서 어, 얘, 얘 이제 피토 게이지를 잴 때 직사형 관창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90도로 해갖고 측정을 하죠. 그렇게 해갖고 0.17 이상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층 소화전 개방 시 소화 펌프 작동 기동 및 기동 표시 등 확인.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연속으로 2번 봤을 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Q가 아마 퀀티티니까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분당 방출량. 분당이죠. 그 D는 이제 광경, 노즐의 구경, P는 이제 프레시하니까 방수압력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주의사항이 여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요? 직사형 관창이 나옵니다. 직사형 관창.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피토 게이지는 봉상 주수 상태에서 즉각. 이거 뭐 봉하면 뭐예요? 우리 짝대기 같은 거 봉이라 그러죠. 그리고 상, 응? 이렇게 세로로 이제 윗상 세워갖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막대기를 딱 세운 상태에서 하라 이거죠. 직사형으로. 그래서 직각으로 측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직각입니다. 뭐 수평이나 뭐 수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꼬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직각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직사형 관창 피토 게이지는 공상 주수 상태에서 직각 측정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나왔던 게 저기 164페이지 여기네요. 요거요. 압력 스위치. 이거 렌지, 펌프의 정지 압력을 표시, 디프 값 구하는 거, 정지 압력 마이너스 기동 압력 표시하는 거 요거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정지점 계산, 뭐 기동점 계산 있는데 양정이라고 나오면은 뭐 100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그냥 메가파스칼로 바꿀 때는요. 100분의 1로 하면 돼요. 80m면요. 100분의 1이면 0.8이죠. 거기다 메가파스칼 붙여주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높이로 나올 수가 있어요. 높이로 나오면은 이게 뭐 100이면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80이면 당연히 0.8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기동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 낙차를 계산해서 한 거에다가 옥내 소화전이면 0.2, 스프링클러는 0.15죠. 근데 이제 옥상 수조가 설치된 경우는 이제 0.05 파스칼 이렇게 해서 기동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게 뭐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정지 압력이 그러니까 얘를 80이면 0.8이고 기동 압력을 바로 이제 요 표를 보고 요 기계 눈금을 보고 알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0.8, 뭐 마이너스 0.3에서 0.5 이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냥 2번 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막 우리 뭐였지? 형성평가, 그쵸? 형성평가 때는 막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처럼 말씀하셔갖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긴장 풀고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0페이지는요, 문제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5개 소화전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방수량 아까 말씀드렸죠. 분당 350, 옥내는 분당 130. 예. 그리고 얘는 이제 7톤이에요. 7톤. 그죠? 그래서 무조건 7만 곱하면 됩니다. 방수량 곱하기 7. 소화전은 2개 이상일 때는 2개까지. 그러니까 얘는 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얘는 문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중요하진 않는데 굳이 뭐 좀 보자 그러면 여기 설치할 때 5개 소화전 10개 이하 설치된 때는 5개 소화전마다 5m 이내 장소에 1개 이상. 뭐 2번, 3번 각각 해서 외우십시오. 요거는
요 정도만, 설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크린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컬러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었다 나중에 다시 봬요. 네, 고맙습니다.